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김종대 교수입니다. ESG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6가지. 그래서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용어들과 달리 G가 이름에 들어있다. 그래서 환경, 사회, 가버넌스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경영 쪽에서는 3가지를 처음에 define 했죠. 이코노미, 에콜로지, 에쿼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보고 체계와 연결이 되면서 3가지를 보고하라.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프레임워크이죠. 근데 여기는 G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코노미가 없어요. 이름에. 그 점이 좀 약간 다르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슈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 본래 전략적 CSR이나 또는 지속가능 경영은 사실은 E를 기반으로 하고 E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란 걸 전제로 하고 S와 환경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 위주의 성장을 반성하고 견제하고 수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탄생한 게 CSR과 지속가능 경영이었다는 거죠. 3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개념이 저기에 담겨 있는데 지금 ESG에는 이코노미는 없고 G가 들어간 거는 좀 의미가 있죠. 이코노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이코노미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코노미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ESG야말로 상대적으로 CSR이나 지속가능 경영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이코노미 오리엔티드 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CSR과 지속가능 경영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기반에 입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ESG는 그 자체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죠. 의사결정 개념도 이런 말을 좀 넣어놨었는데요. 이제 ESG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블랙락이 ESG를 가장 드라이브하는 대표적인 자산운용 회사죠.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ESG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개념으로 ESG를 만들어내고 ESG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SG는 그냥 투자자의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제약 조건이 있더라. 옛날에는 제약 조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속가능 경영을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유니레버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일단 투자자가 아니죠. 회사죠. 여기에는 이해관계자 가치의 최적화라는 그런 지속가능 경영 기본적인 개념을 목표 함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주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주주겠죠. 하지만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 소비자, 다른 종업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은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 가치만 창출해서는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제약 조건으로 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G는 투자자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G에서 강조하고 있는 ESG의 평가 요소가 어쩌면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별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그룹의 이해관계자가 보면 또 별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전사적인 모든 경영 전략의 방향을 G에 얼라인한다. 이게 과연 적절한 일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CSR 시대는 갔어. 지속가능 경영도 이제 진부해.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ESG로 가야 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걸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면 투자자들은 G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과 재무관리에서 오랫동안 학자들이 디벨롭한 그런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은 전문 경영인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고 대주주는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최적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대주주 경영자 체제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보다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기업 가치 최적화를 저해하거나 주주 가치 최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추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낸 대리인 문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외부감사 제도를 법제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기적인 공시제도를 법제화한다든지, 투명성을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탁옵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를 완화한다든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아주 수없이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져 왔던 거죠. 근데 그 제도에 더하기 최근에 들어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주주행동주의도 크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압적이 아닌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ESG나 CSR이나 지속가능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경제적 관점의 접근이에요. 투자 아닙니까? 장기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가 목표인 거예요. 제가 저기 공식을 하나 써놓았는데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캐시플로우를 많이 만들수록 가치가 높아가죠, 당연히. 그리고 그 캐시플로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를 계산할 때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흔히 자본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재무관리 경제학에서. 그런데 이제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면, 예를 들면 제품 서비스가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지속가능경영이나 전략적 CSR의 논리거든요. 이 당연히 ESG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은 환경 및 사회 위험 분석 및 관련돼 재무 및 지속 가능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투자자나 재무 관리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말하자면 환경과 지배구조와 사회적 요소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잘 분석하고 관리하면은 캐시플로우가 변하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는 엄청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자자 월드에서는 이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개선을 시키면은 저 공식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고 주가도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미래 장기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들 ESG를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특징이, 지속 가능성이나 CSR은 사실은 좀 애매한 전략적 베니핏을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아질지도 몰라, 무형자산 가치가 만들어지겠지, 우리가 꼭 그걸 계량화할 수 없을지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꼭 모든 걸 계량화할 수도 없고 계량화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사회에는 그렇지가 않죠. 계량화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측정의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기반을 둬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투자자는 그렇게 행동할지 몰라도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계량화 가능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데 이쪽은 계량화 가능해야 되고 반드시 측정을 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쪽 차이점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 만족을 통해서 ESG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높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고려해야 되겠죠.